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 스페인에서 베트남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 5살 아이가 갑자기 숨을 가쁘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기내는 곧 긴박한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기장은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 인천공항으로 간다. 아이를 살려야 해. 기장은 그렇게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을 하였고 그 결단은 한 아이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세계는 이 일을 단순한 비상 착륙이 아니라 기적의 착륙이라 감탄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세계가 믿는 한국, 전 세계는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위기의 순간마다 선택되는 나라가 한국일까? 이 이야기는 공항에서 다시 숨을 쉰 한 아이의 기록이자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대한민국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감동산책TV에서는 평범했던 여행길이 한순간 생사를 가르는 긴박한 여정으로 바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서 마주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선택과 따뜻한 기적을 함께 만나보세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온 34살의 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겪었던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5살 아들 빈과 함께 생애 첫 유럽 여행을 마치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베트남 하노이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여행을 떠나기 전 빈은 너무나도 기뻐했고 매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빈의 모습을 보며 가슴 가득 따뜻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게 순조롭게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스페인에서 출발한 지 5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고 비행기 안은 모두가 깊이 잠든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제 옆에서 자고 있던 빈이 갑자기 몸을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이 불편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빈이 가냘픈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순간적으로 저는 걱정이 들었지만 가벼운 복통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곧 빈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졌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급히 빈을 확인하는 동안 아이는 더욱 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비명에 가까운 울음을 터뜨렸어요. 주변 승객들도 모두 깨어나 걱정스럽게 저희를 바라보았죠. 승무원들이 빠르게 달려와 빈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기내에는 의사도 전문 의료진도 없었습니다. 빈은 온몸을 떨며 엄마, 너무 아파, 도와줘 라며 소리쳤고 제 가슴은 마치 터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승무원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기장은 긴급히 인천국제공항 관제탑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긴급 환자 발생, 5살 아이가 심한 복통을 호소 중이며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즉시 의료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관제탑에서는 지체 없이 의료진을 긴급히 소집하고 병원과 응급 차량을 연결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기장은 비행기 스피커로 승객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긴급 의료 상황입니다. 저희는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이 갖추어진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착륙을 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희에게 낯선 곳이었지만 저는 오직 빈의 안전과 건강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빈의 상태는 급속히 악화됐고 아이의 호흡이 빨라지면서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 한국인 승객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능숙한 영어로 저와 승무원 사이를 통역해주고 빈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며 아이를 눕히고 편안한 자세를 잡아줬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침착하게 위로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에는 정말 좋은 병원과 의료진이 있어요. 아이가 꼭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의 말과 행동 덕분에 저는 조금이나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 승객들 역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며 힘을 보탰습니다. 어떤 분은 차가운 물수건을 가져다 빈의 이마에 올려주었고 또 다른 분은 담요를 덮어주며 작은 배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노부부는 조용히 손을 잡고 저희를 위한 기도를 하기도 했죠. 그 순간 기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빈을 위해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 안의 긴장감은 고조되었지만 동시에 따뜻한 마음들 덕분에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기장이 착륙 준비를 시작하자 비행기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모습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 위에는 비상등을 켜고
긴급히 움직이는 수십 대의 응급 차량과 소방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 광경은 저에게 놀라움과 동시에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자마자 문이 열렸고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의료진이 빠르게 기내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저희를 위해 모든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던 것 같았죠. 그 순간까지 저희 곁을 떠나지 않고 도움을 주었던 한국인 승객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마지막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부터는 한국의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줄 겁니다. 비는 꼭 좋아질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료진들은 빈의 상태를 신속하게 점검한 뒤 응급 들것에 올려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구급차의 붉은 불빛이 불안감을 키웠지만 저는 빈의 손을 꼭 붙잡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 내부는 첨단 장비들로 가득했고 의료진은 빈의 맥박과 혈압, 산소 포화도를 빠르게 체크하며 응급조치를 이어갔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빈은 여전히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그때 의료진 중 한 분이 제게 베트남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인천공항의 의료팀에는 베트남어 통역까지 가능한 직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차분하고 따뜻한 어조로 제게 빈의 상태를 설명해주며 계속 안심시켰습니다. 민 씨, 걱정 마세요. 저희 병원에는 빈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시설과 최고의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빈은 응급실로 빠르게 옮겨졌고 의료진은 기다리고 있었던 듯 즉시 빈의 상태를 점검하며 정밀한 검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응급실 복도를 서성였어요. 그러면서 저는 병원의 환경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병원 내부는 밝고 청결했으며 최첨단 의료기기들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곳곳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 시스템과 전문적인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빈의 상태를 정밀히 분석한 결과 빈은 선천적으로 생긴 희귀한 소화기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질병은 장의 일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초기에 발견해서 즉시 치료를 시작하면 완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희귀 질병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즉시 저를 안심시키며 이어 말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희 병원은 이와 같은 희귀 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 의료 장비와 전문 의료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긴급 수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의료진들은 빈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MRI, 초음파, 내시경 등 첨단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검사 과정은 신속하고 철저했습니다. 저는 검사실 앞에서 긴 시간 동안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어요. 그 사이 병원 직원들은 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검사를 마친 뒤 곧바로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빈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의 가슴은 더없이 초조했습니다. 빈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워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떠났고 그 후로 저는 매일 일과 육아를 오롯이 혼자 감당해왔어요. 때론 외롭고 막막했지만 빈의 환한 웃음 하나에 모든 피로가 사라졌고 그의 존재가 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 빈이 지금 제 눈앞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니 상상만 해도 견딜 수 없었어요. 빈이 없다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애타는 마음으로 수술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 아이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존재, 빈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어요. 몇 초가 길고 힘겹게 흘러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는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수술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지만 저의 마음속은 온통 빈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빈은 이제 안전합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리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아왔던 두려움과 긴장이 한 번에 풀린 것이었어요. 회복실에서 빈은 조금씩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빈이 눈을 떴을 때 저는 빈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빈, 잘 참았어. 엄마가 여기 있어. 빈은 약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봤고 그 작은 미소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직원들과 의료진들은 모두 찾아와 빈과 저를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병원은 빈이 편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세심히 챙겨주었어요. 넓고 깨끗한 병실, 쾌적한 환경,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의료진의 관심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빠른 대응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의 긴급 의료 대응부터 병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까지 모든 과정에서 한국의 높은 의료 수준과 인도주의 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빈의 작은 손을 잡으며 저는 깊은 감사와 감동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희 가족에게 단순히 낯선 나라가 아니라 빈의 생명을 지켜준 은혜로운 나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이 특별한 경험과 따뜻한 기억을 평생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빈이 수술을 마치고 회복 단계에 접어들자 저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병실 창으로 비치는 인천의 아침 햇살은 너무도 따뜻하고 고요했어요. 그 빛 아래에서 저는 아이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도 놀랍고 또 감사했습니다. 간호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병실에 들렀습니다. 빈의 상태를 확인하고 식사는 잘했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어요. 심지어 병원 식당의 조리사 아주머니도 빈을 위해 죽에 부드러운 반찬을 따로 챙겨주셨어요. 어떤 날은 청소를 하러 오신 분이 빈에게 작은 인형을 선물해 주셨고요. 모두가 가족처럼 우리를 대했습니다. 그렇게 빈은 하루가 다르게 나아졌습니다. 의료진은 매일 아침 회진을 돌며 빈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 계획을 수정해 주었습니다. 회복 속도가 놀라울 정도였고 의사도 이 아이는 정말 강한 아이예요 라고 말해줄 만큼 회복력이 뛰어났어요. 저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몰랐던 빈의 병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빈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의 구조 담당자와 병원 측에서 우리 가족에게 도움을 준 여러 인원들이 병문안을 와주었고 제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만남은 비행기 안에서 처음으로 저를 도와준 한국인 여성 승객과의 재회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과 함께 여행 중이었고 빈이 아파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저희에게 달려와 도와주었던 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만난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아이가 잘 회복하고 있다니 정말 기쁩니다. 우리 딸도 빈을 꼭 다시 보고 싶어 했어요. 잠시 뒤 그녀의 딸이 수줍은 듯 병실로 들어왔고 제 아들에게 작은 인형을 건넸습니다. 두 아이는 몇 분 만에 금세 친해졌고 병원 복도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고 스티커를 나눠 붙이기도 했어요. 아이들 특유의 순수함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고 저와 그 여성 승객은 먼 나라에서의 뜻밖의 인연에 감사를 나눴습니다. 며칠 뒤 병원 관계자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이에게 한국에서의 기억을 담은 이름을 하나 지어보는 건 어떠세요? 처음엔 조금 낯설게 느껴졌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제안이 마음 깊숙이 다가왔습니다. 제 아이가 생명을 되찾고 다시 웃게 된 곳, 그곳이 바로 한국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이름을 입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대안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병원에 있던 모두가 놀라워하며 웃었습니다. 대안이라니 정말 의미 있는 이름이에요. 이곳에서 다시 태어났으니 새로운 시작에 딱 어울리네요. 그날 이후 의료진은 빈을 대안이라고 불렀고 아이도 마치 한국 이름을 마음에 들어하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날 밤 활주로의 붉은 불빛과 응급차 안에서 느꼈던 간절함, 수술실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후 병원 측을 통해 아주 뜻깊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하나동의료재단에서 저희 이야기를 들었다며 대안이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퇴원 후에도 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제안을 보내온 거예요. 병원 사회복지팀도 함께 나서서 저희 모자가 외국인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행정 지원을 도와주었고 귀국 이후 필요한 의료 기록을 영어와 베트남어로 번역해 준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이 믿기지 않았고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대안이는 퇴원하기 전날 병원 안에서 자신이 처음 실려왔던 응급치료실 근처를 잠깐 둘러봤습니다. 저 역시 수술실 바로 옆에 있던 대기실 앞에 멈춰 섰어요. 수술 전 저는 이 자리에서 한참을 울며 기도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바로 여기였지. 네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첫 번째 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자리. 퇴원 당일 병원에서 작은 작별 파티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병원 간호사들, 청소해 주시던 아주머니, 식당 조리사까지 모두 모여 박수를 쳐주셨어요. 케이크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대안이와 엄마, 건강하게 돌아가세요.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릴게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고개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기적의 손길이 모였는지를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창가에 앉아 인천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한국.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기적 같은 시간은 앞으로도 저희 삶의 한가운데에서 오래도록 따뜻하게 빛날 거예요. 귀국 당일, 저는 대한이를 품에 안고 인천공항에 다시 섰습니다. 단 2주 전, 여기서 대한이는 생사의 경계에 있던 아이였고, 저는 떨리는 다리로 활주로를 바라보며 아이를 살려달라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자리에 선 저는 깊은 안도감과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 공항 직원 몇 분이 저희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대한이는 많이 컸네요. 그 인사 한마디가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정말 이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거든요. 비행기 탑승 전 대한이는 자신을 도와줬던 한국인 여성 승객의 딸과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 손을 꼭 잡고 다시 만날 약속을 하듯 작은 인형을 주고받았어요. 꼭 편지할게. 그녀의 딸이 말하자 대한이는 서툰 한국말로 나도 쓸게요 라고 대답했죠. 그 순간 저는 이 짧은 만남이 결코 끝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운명이 이 아이들을 이어줄 것이라 믿었어요. 하늘로 떠오르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천의 불빛들이 반짝이며 이별을 아쉬워하는 듯 했어요. 대한아, 기억하자. 여기가 내가 다시 살아난 곳이야. 엄마에게도 너에게도 특별한 두 번째 고향이야. 하노이에 도착한 뒤 일상은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한국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남아 있었어요. 병원에서 함께 웃어주던 간호사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병문안 와주던 구조대원들, 그리고 한없이 따뜻했던 식사와 말 한마디까지 그것은 단순한 치료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저희에게 사람이 살아있는 나라였어요. 며칠 후 지역 언론에서 저희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아이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두 번째 생명을 얻었어요. 그곳 사람들의 따뜻함은 잊을 수 없어요. 정말 제가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돌려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이 이름을 대한으로 바꾸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이 이름에는 희망이 담겨 있어요. 저희 가족에게 한국은 희망이었으니까요. 그 인터뷰는 현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여러 의료단체와 봉사자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몇몇 병원은 자국 내 위급 환자를 위한 긴급 대응 매뉴얼을 한국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시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건 한국 병원과 저희가 살고 있는 하노이의 종합병원이 협약을 맺어 대한이의 정기 진료와 건강관리를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한 소식이었습니다. 퇴원 당시 받은 모든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는 베트남어로 정리되어 전달됐고 한국 의료진은 정기적으로 경과를 확인하며 조언을 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검사가 필요할 경우 다시 한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율해 주신다는 소식은 저희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대한이가 6번째 생일을 맞이한 어느 날 뜻밖의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병원과 한국아동의료재단에서 대한이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며 저희 모자를 공식 초청한 겁니다. 대한이는 초청장을 받아 들고 두 눈을 반짝이며 외쳤어요. 엄마, 진짜로 우리 한국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안았어요. 그날 이후 대한이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여행 가방을 꺼내 들고는 가져갈 물건을 고르며 설렘에 들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고른 것은 한국 친구가 선물한 작은 인형이었어요. 이거 꼭 들고 가야 해요. 다시 만나면 보여줄 거예요. 아이의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향하는 비행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저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통번역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외국인 의료통역 봉사단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아직은 작은 시작이지만 저처럼 언어 장벽 때문에 불안하고 막막했던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기에 너무나 보람됐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다리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받은 사랑에 대한 가장 좋은 보답이라 생각했어요. 시간은 흘렀고 대한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저는 어느새 두 나라를 마음에 품은 엄마가 되었습니다. 대한이는 여전히 그 여자아이와 편지를 주고받고 있고
저는 그 어머니와 정기적으로 안부를 나누며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이는 요즘 스스로 한글을 배우고 싶다며 매일 유튜브로 한국어 동요를 따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한국 가면 그때 나 도와줬던 사람들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나도 커서 꼭 아픈 사람 도와주는 의사가 될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어요. 위기의 순간 누군가에게 받은 도움은 단순히 생명을 살린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자라게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 저희가 받은 이 감동을 누군가에게 다시 돌려주자고요. 그렇게 저희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기적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 정말 감사했어요. 삶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전하고 싶어요. 기적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마음, 그 아주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처럼요. 어쩌면 여러분 곁에도 또 하나의 대안이 조용히 자라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날 저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모두가 함께 움직여준 그 나라, 한국.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 그 진심을 저는 직접 느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지 빠르고 정확한 것을 넘어서 생명을 향한 진심과 연대가 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적의 주인공은 5살 작은 아이 대안이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힘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과 이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럽고 가슴 뜨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동산책TV 다음 이야기에서도 전 세계를 울린 한국의 진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